EBS 윤사생인 김성묵입니다. 여러분이랑 저랑 개념한생에서 만났었는데 우리 이제 또 해설 강의로 또 만나죠. 해설 강의를 하면서 제가 지금 3번째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올해 아마 여러분 4번을 여러분과 만날 겁니다. 개념한생에서 공부했을 때는 그렇게 어렵지 않은 것 같았고 해볼만 했는데 근데 실제로 문제를 보니까 좀 어렵고 그래서 성적이 생각보다 좀 안 나올 것 같기도 하고 좀 걱정스러우시죠. 근데 여러분들 뭐 공부를 우리가 한 번 해봤던 거잖아요. 공부를 한 번 해보고 내신 한 번 시험 봤는데 많이 까먹었어. 근데 이제 시험 보니까 어려워. 뭐 그런 느낌이 들어서 윤사 이건 뭐야 좀 어려운 것 같아 이렇게 생각되실 저녁인 것 같고요. 그런 그 시험 본 다음 날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율배사상이 여러분이 공부했던 걸 까먹은 것도 좀 감안하셔야 되지만 이번 시험 문제가 조금 어려웠어요. 그러니까 이전에 3월이나 6월 달의 문제는 그냥 기본 내용을 체크하는 듯한 느낌의 문제였는데 이번에는 이렇게도 나올 수 있고 이렇게도 나올 수 있어라고 약간 어려운 주제들이 등장했거든. 우리 이제 고3으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고3으로 가는데 이제 이런 어려운 것도 좀 풀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게 이제 9월 그리고 10월에 등장하거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이 몇 개 좀 어려운 게 있으신 것 같은데 그런 거 여러분 별거 아닙니다. 제가 설명드리는 거 잘 듣고 한번 체크해 보시고 머리로 한번 생각해 보시면 그래서 이게 답이고 아니고를 알 수 있구나. 이렇게 체크 충분히 하실 수 있고요. 그렇게 해서 우리는 윤리의 실력을 더 쌓아가는 거죠. 윤리가 여러분 우리가 내신 보고 그다음에 수능 보는 데도 도움되기는 하지만 윤리라고 하는 율배사상이라고 하는 과목은 실제로는 여러분 우리의 교양과 상식이기도 하죠. 여러분이 어디 나가서 절대로 아는 걸로 기죽지 않을 수 있는 뭐 그런 교양과 상식을 쌓을 수도 있는 거니까 넓게 생각하고 좀 길게 생각하고 그렇게 해서 윤리를 공부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인 것 같아요. 여하간 제가 각설하고 1번부터 한번 20번까지 쭉 볼게요. 문제에서 뭐가 나왔나 저는 어떻게 접근하나 그러면 여러분이 아마 답이 어떤 건지는 알겠는데 나머지는 왜 틀렸는지 설명이 안 돼 이런 생각이 드실 거거든. 제가 나머지가 왜 답이 안 되는지를 설명할 거예요. 그걸 듣는 게 이 수업의 이 해설 강의의 포인트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무슨 말씀인지 알았죠? 자, 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1번 문제부터인데 여러분 1번 문제의 지문들 그다음에 선지들 제가 분석을 좀 해볼게요. 어떤 분이 등장했는데 물론 옷 보니까 여러분 동양분이죠. 근데 문제를 풀 때 이렇게 체크하셨어야 되죠. 여러분 고대 동양 사상가다. 고대 동양? 그럼 공자, 맹자, 순자, 노자, 장자 뭐 이런 분들이 있지 않나? 라고 여러분이 생각하실 수 있을 거고요. 그럼 이제 이분이 그 중에 누군가로 따져봐야 되는데 선생님은 평소에 생각하시는 도는 어디에 있습니까? 도 개념을 설명하고 있네요. 도 개념을 설명하면 여러분 90%는 그 사람일 수 있어요. 90%는 그쪽 사람일 수 있어요. 누구죠 여러분? 그렇죠. 도가 누구요? 노자와 장자 그런 사람일 수 있죠. 사실 도라는 말을 꼭 도가만 쓰는 건 아닌데요. 나중에 이제 고3이 돼서 어려운 공부를 하다 보면 유학에서도 도 개념을 쓴다는 걸 아실 수 있게 될 텐데 지금 우리 수준에서 나오는 문제는요. 도를 강조하는 건 거의 100% 도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그 도를 어떻게 설명하시냐면 땅강아지, 개미, 기왓장, 벽돌 등 어디에나 있다. 그러니까 도라는 게 특별하게 어디에 있는 무엇이 아니라 어디에나 있느냐. 에브리 타임이고 에브리 웨어일쯤 되는 거예요. 어려운 말로 하면 이걸 뭐라고 하냐면 제가 어려운 말 이제 우린 고3을 준비한다는 생각으로 하나만 써볼게. 도의 편재성이라는 말을 써요. 도의 편재성. 이 편재성이 뭐냐면 도가 보편적으로 존재한다 그런 뜻이야. 이게 치우칠 편자가 아니고 보편 편자예요. 그래서 어디에나 존재하는 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분이 이제 또 질문을 하네. 그럼 도에 따라 살기 위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했더니 뭐라고 하시냐면 도와 일치해서 살고 싶어요. 그러면 이거 하시죠 라고 하면서 뭘 여러분 여기 좌망이라는 단어와 심재라는 단어가 있죠. 이제로부터 우리가 수능을 여러분 선택해서 수능을 보신다면 수능 보는 그날까지 절대 잊으면 안 되는 단어죠 여러분. 좌망과 심재. 계속 아마 시험 문제에 거의 매번 등장하지 않을까 싶은 느낌의 개념이에요. 여기에서 누군지 알았다 이럴 수 있지 않나요 여러분? 좌망과 심재라고 하는 수양법을 제시한 게 누구더라? 그게 장자라고 하는 분이죠. 장자가 좌망, 앉아서 잊기, 나의 편견, 나의 생각, 나의 기준을. 왜 심재, 그래서 마음을 깨끗이 비우기를 주장하죠. 그래서 빈 마음이 돼야지 도의 원리가 들어올 수 있지 않느라고 얘기하고요. 빈 마음이 돼야지 우리가 세상에 대해서 사물에 대해서 좀 더 정확하고 올바르게 인식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논리로 말씀하시는 것이기도 하고 여하간 좌망, 심재, 자망, 심재 머릿속에 꼭 기억하셔야 되는
장자의 수양법이었어요. 그래서 장자인 거 알았어. 그럼 장자 고르자 이거예요. 장자 고르자인데 자 가볼게요 여러분. 1번부터 고통을 극복하기 위해 신에게 의지하며 살아야 한다. 이 말은요. 동양의 누구도 안 돼요. 고통을 극복하기 위해란 말은 불교 쪽은 되는데요. 신에게 의지하라. 동양에서 신에게 의지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건 서양의 기독교주의 냄새가 나거든요. 그러니까 불교 냄새가 나는 문장과 기독교적 성향의 문장이 합쳐졌으니까 동양 사상 장자의 특징 될 수 없죠. 차별의식 버리고 자연에 도래했다. 오 뭐야 이게 답인데요 여러분. 이게 답이에요. 차별의식 버리고가 뭐냐 하면 장자는 모든 문제의 원인은 혼란의 원인은 차별이라고 생각했거든. 차별, 분별. 그래서 그걸 없애자고 조금 아까 했던 좌만과 심지하자는 거였거든. 그러니까 좌만과 심지를 통해서 차별적 의식 버리고 어디로 돌아가자고요? 자연의 도에 어울리게 살자. 이게 도가의 사고방식이죠. 특히 장자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자 그럼 나머지가 뭐가 틀렸나 볼게요. 인격 완성, 도덕 규범 충실히 이건 누구의 발상? 네, 이건 이런 식의 문장은 유학의 발상이죠. 유학적 사고방식, 인격, 도덕적 규범 이런 걸 강조했던 게 유학. 인위적인 문명 발달을 위해 학문 탐구에 매진하자고 써 있는데 도가적으로 안 되는 이유는 뭐냐면 도가는 인위적인 문명 발달 싫어해요 여러분. 그러니까 문명이나 제도나 국가 같은 것에 대해서 부정적이잖아. 억지로 만든 거로 살지 말자고. 자연스럽게 살자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맞을 수가 없겠죠? 틀렸고요. 자연을 지배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킨자. 자연을 지배하자고 나왔는데 동양에서 여러분 자연 지배를 언급할 수 있는 철학은 없습니다. 서양에 맛있는 베이컨처럼 베이컨 정도나 자연에 대한 정복지향적 성향을 띠고 있죠. 이 사람은요 특히 장자는 완전 자연과 함께 사는 물아일체를 주장하거든요. 절대 안 되는 말이죠. 다 틀렸고요. 답은 2번. 됐죠? 1번 별로 어렵지 않네. 자, 그 다음 문제. 자 그러면 제가 이제 문제를 한 문제 풀어봤는데 접근하는 방식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린 거거든요. 자, 그 접근 방식을 가지고 다시 한번 해보자고. 문제 풀 때 어떻게 풀어야 된다고요? 이렇게 아 서양 고대구나. 그 갑을이 등장하시는데 이 두 분이 누구냐는 거야. 그럼 서양 고대면 여러분 그리스 철학이 있고요. 헬레니즘 철학이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 철학일까 헬레니즘 철학일까 이러고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는 누가 있어요? 소크라, 플라, 아리스토텔레스, 뭐 소피스트 포함해서 여기에는 에피크로스와 스토아가 있다고. 그래서 그 중에서 누구 이러고 들어갈 줄 아셔야 돼요. 그래야지 범위가 좀 좁아지죠. 그래야 접근이 좀 쉬워지잖아. 우주의 본성은 질서정연한 세계를 창조한다. 우주의 본성을 언급하고 있고요. 세상을 질서정연한 세계라고 언급하기도 있고요. 우리 주변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은 필연 법칙에 따라 일어나는 이성적 현상이다. 쉽게 말 여기 있는 포인트를 말하면 세상의 모든 건 여러분 필연적 법칙에 따라 움직이고 있다고 얘기하고요. 그게 다 이성적인 현상이라고 얘기해요. 제가 이거를 종합해 보면 여러분 우주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그건 일종의 질서정연한 체계고 그리고 필연성에 의해서 움직이는 세계고 그리고 그게 사실은 이성적 세계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주의 본성이 이성인 거지. 이를 기억하면 여러 상황에 처했을 때 보다 침착하게 평온함을 유지할 수 있다. 뭐 평온함을 강조하기도 하고요. 문득 떠오르는 거 있지 않나요, 여러분? 로고스의 원리에 따라 살아라. 세상은 필연적이고 결정돼 있고 운명론적으로 굴러간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냐? 그걸 인식하고 받아들여라. 그래야 마음이 편해져.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야? 누구요? 그렇죠. 헬레니즘에 있는 스토아 학파의 논리죠. 이 뭐 아우렐리우스라는 사람의 문장인데 거기까지 몰라도 스토아 냄새가 나는데 이 정도 할 줄 아시면 문제 좀 풀 줄 아는 거죠. 그럼 요 밑에는 누구일지 뻔해져요, 여러분. 누구일 가능성이 많잖아. 근데 더군다나 거기에다가 우리가 쾌락의 목적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 보니까 누구일 가능성이요? 그렇죠. 에피크로스일 가능성이 많은 거죠. 에피크로스인가 진짜 볼까요? 우리가 쾌락이라고 말할 때 여기서의 쾌락은 쾌락을 잘 모르는 자들이 생각했던 것처럼 방탕한 자들의 쾌락, 육체적인 의미의 쾌락 그런 게 아니다. 내가 말하는 쾌락은 몸의 고통과 마음의 혼란으로부터의 자유, 이게 나의 진정한 쾌락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 맞네. 에피크로스가 말하는 뭐야? 아타락시아잖아. 이 사람은 여러분 쾌락을 적극적으로 얘기하지 않죠. 쾌락이라고 하는 게 뭘까에 대해서 이 사람은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었잖아. 나는 쾌락을 추구하자고 말하긴 하는데 내가 말하는 쾌락은 뭐냐 하면 안 아픈 거야.
힘들지 않은 거야. 이렇게 몸 아프지 않고 마음 힘들지 않고 최고 아니야? 이게 쾌락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의 쾌락은 여러분 상당히 소극적 쾌락이었죠. 그렇게 말하는 스토와 에피크로스. 이제는 이렇게 비교해서 이들의 공통점, 같은 시대에 또 이들의 차이점 뭐 이런 것들 여러분이 체크할 줄 아셔야 돼요. 그렇게 해서 이제 문제가 슬슬 고3스럽게 나온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2번이. 그럼 가볼게요. 뭐가 맞나? 틀린 말 찾기네요. 가볼게. 갑. 정념에 동요되지 않는 정신상태 추구한다. 갑 맞죠? 이 정념에 동요되지 않는 정신상태를 그걸 아파테이아라고 하시기도 하죠. 이 스토아파에서 맞는 말이고. 운명에 순응하여 마음 평온함. 그렇잖아. 제가 모든 건 필연적으로 정해져 있거든. 그래서 이분들이 강조하는 건 뭐냐? 그런 운명에 결정돼 있는 필연적 세상에 순응하라야 순응하라. 제가 이 순응주의의 성향을 띠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맞는 말이고요. 그래서 평온함을 유지하는 거.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에피크로스로 갔네요. 참된 쾌락. 그 참된 쾌락이 뭘까? 공적인 삶을 피하라. 이 사람들의 사회적 삶에 대한 주장이 뭐였지? 에피크로스? 에피크로스는 여러분 완전 개인주의자였어요. 그러니까 공적인 삶 피하라? 맞는 말이죠. 이 사람은 인간관계도 거부하잖아. 그래서 가족도 필요 없다. 결혼도 하지 말자. 이런 얘기 하잖아요. 다만 모든 인간관계를 다 포기한 건 아니었죠. 나를 알아주는 친구 하나만 있으면 된다라고 하는 개인적인 우정관계 정도만 유지하자고 했으니까 사회적인 삶, 공적인 삶, 뭐 정치 참여하고 이런 거 절대 싫어하죠. 맞는 말이네. 뭐 다 맞는 말이네 지금. 에피크로스의 쾌락은 선임으로 어떠한 경우에도 모든 욕을 충족해야 한다. 야, 어려워요. 선지가 고3 수준 나왔어요, 여러분. 쾌락은 선이다라고 하는 말은 맞아요. 이 사람은 쾌락은 선, 고통은 악이니까. 그래서 선이니까 어떠한 경우에도 모든 욕구를 충족, 이게 틀렸어요. 어떠한 경우에도 추구해야 되는 건 아니고요. 모든 욕구를 추구해야 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요. 지금 잠깐 쾌락일 수는 있지만 잠깐의 쾌락인데 그게 장기간의 고통을 동반할 수도 있거든. 여러분이 지금 이 해설 강의를 들으시는데 지금 듣는 거 귀찮으실 수 있잖아. 근데 잠깐 열심히 들어보세요. 다시 말하면 고통스럽더라도 한번 들어보자고. 그럼 이런 게 실력이 쌓여서 여러분의 나중에 진정한 쾌락이 올 수도 있잖아. 근데 이 수업을 안 듣고 지금 나가서 친구랑 놀거나 무슨 이렇게 폰 만지고 있으면 잠깐 즐거울 수 있죠. 그렇지만 여러분의 윤리 실력은 올라가지 않죠. 잠깐의 즐거웠던 게 장기간의 고통을 동반할 수도 있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쾌락을 추구하는 건 맞지만 이성적으로 한번 잘 생각해 봐라. 그래서 진짜 쾌락이 뭐고 장기적 쾌락이 뭔지 이런 거.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 잠깐 쾌락이더라 하더라도 오히려 나중에 더 힘들 것 같으면 그래도 고통을 많이 동반할 것 같으면 그런 쾌락은 추구하지 마 이렇게 얘기하거든. 그러니까 언제나 모든 쾌락을 다 추구해야 되는 거 아니죠. 쾌락이라고 해서 와 쾌락이다 이거 다 추구해야 될 건 아니란 얘기야. 무슨 말씀인지 알았어요? 이거 틀렸네요. 이거 틀렸어요. 우리가 쾌락을 추구해야 되는 건 맞지만 모든 쾌락을 추구해야 되는 건 아니야. 장기간의 고통을 동반하는 쾌락은 피하는 게 나아요. 4번이 틀린 말. 5번. 헛된 욕심을 버리고 절제하는 윤리적 삶. 이게 결국 그래서 여러분 헬레니즘의 공통된 특징입니다. 이들은 금욕주의, 이들은 쾌락주의 이렇게 말하지만 결국은 둘 다 말투는 그렇게 달랐지만 결론적으로는 절제하는 윤리적 삶을 강조하고 있거든요. 이런 게 공통점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맞는 말 4번이 틀렸죠. 체크하시고. 자, 3번. 여러분이 말투가 좀 어려워졌다. 지문이 좀 만만치 않다. 이런 느낌이 좀 드실 것 같긴 해요. 이런 문장도 그런 문장이죠. 근데 저는 이제부터 눈에 띄는 게 뭐였냐면요. 전 딱 보자마자 이게 눈에 띄었어요, 여러분. 이 본성이라는 단어와 인위라는 단어가 눈에 띄었어요. 지금 계속 그런 얘기 하시는 거야. 성이라고 하는 건 원래 갖고 있는 거다. 위라고 하는 건 우리가 노력해서 만든 거다. 뭐 노력하는 거, 뭐 뭔가 바꾸는 거다. 그러면서 본성이 없으면 인위를 가할 데가 없고 인위를 가하지 않으면 본성이 저절로 아름다워지지 않아. 다시 말하면 본성이 원래 아름답진 않았나 봐. 근데 인위적으로 뭔가 노력해야 본성이 아름다워지나 봐. 그러면서 인간의 본성을 따르면 반드시 쟁탈하는 대로 나아간다. 본성이 문제가 많은데 여러분? 본성이 문제가 많아서 그대로 가만히 놔두면 우리 싸우지 않냐. 그러면서 인간의 선함이란 인위적 노력의 결과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본성이 착한 건 아니죠. 노력해야 착해지는 거지. 그러니까 본성은 기본적으로 뭐야? 좀 악하다는 거야, 이 사람이. 그래서 우리 인위적으로 노력해서 뭐야? 선해지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원래 갖고 있는 모습과 노력해서 바뀌어야 되는 모습이 다른 거죠.
됐나요? 이걸 어려운 말로 뭐라고 하냐면 저 성 해볼게요, 여러분. 여기 인위할 때 위 해볼게요. 그래서 이분이 뭐라고 어떤 말을 쓰냐면 성, 위, 지, 분이라는 말을 써요. 그러니까 본성과 인위는 구분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왜 구분해야 되는 거냐 하면 본성은 악했거든. 이 사람이 성악설을 쓰는 사람이야. 그래서 우리의 인위적인 노력을 하는 부분과는 따로 구분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 누군데요? 그럼요. 순자죠, 순자. 성악설 얘기하는. 앞으로 또 얘기할게요, 여러분. 이제로부터 수능 보는 그날까지 성과 위 개념으로 설명하는 박스가 등장하잖아요. 순자예요. 그럼 순자 입장으로 뭐야? 맞는 말 찾기인데요. 맞는 말이 어디 있을까? 가볼까요? 성인이 되기 위해 선한 본성 실현, 선한 본성 실현하라고 말할 수 없죠, 여러분. 이 사람은 악한 본성이니까. 하늘이 부여한 사단을 확충하여 살아가라. 하늘이 부여한 사단이요? 선천적으로 우리한테 사단을 줬다고 얘기하는 건데 그건 맹자 같은 분이냐 얘기하는 거죠. 사단과 사덕을 선천적으로 갖고 있다고 얘기하시는 건 우리는 못됐다니까요. 갖고 있지 않아요. 틀렸고요. 세 번째, 성인이 의해 제정된 예를 통해 본성을 교화. 어우 딩동댕 이거죠. 이분이 하신 유명한 말씀 뭐죠, 여러분? 그래서 화, 성, 기, 위 하자고 말씀하신 거죠? 내신할 때 기억나시잖아요? 저랑 개념 완성했던 분들을 다 기억해야 되는데 뭐야? 인간의 본성이 악하지 않냐? 그러니까 그거를 교화하자, 바꾸자. 그러기 위해서 우리 인위적인 걸 만드셨으니까 그걸 갖고 노력하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야? 화성기의 논리가. 그 말하고 있는 거죠, 지금. 이 예를 가지고, 이 인위적인 게 바로 예잖아. 그걸 가지고 본성을 교화시키자. 본성을 바꾸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 이 화성기의 논리 얘기하는 거죠? 3번이 맞는 말. 됐나요? 그럼 나머지가 또 왜 틀렸나 볼까요? 4번. 인간의 본성은 이기적 임무로 맞아요. 이기적 임무로 여기까지 좋았는데 이기적 임무로 좋았는데 문제는 뭐야? 상과 벌로 통치해요. 상과 벌로 통치하는 건 이건 법가죠. 법가 여러분. 예, 이건 순자가 아니고 순자 제자들이 법가죠. 그러니까 틀린 말. 그 다음에 인간의 본성은 선이나 악으로 규정될 수 없다. 이건 고자님이시죠. 고자. 맹자의 책에 등장하는 사람. 성무선악설. 답이 될 수 없죠. 답 몇 번? 답 3번. 이렇게 되는 거였죠. 됐죠? 짠. 4번 문제. 서양으로 갑시다. 문제를 보자마자 뭐 해야 된다고요? 여러분 중에 저는 정말로 자신하는데요. 한 반 정도는 제목 읽어보지 않고 들어갈 수 있어요. 문제를 읽을 땐 제목 보는 거야. 고대 서양 사상가 보는 거예요. 아, 고대 서양 사상가? 그럼 고대니까 그리스 헬레니즘 그거 이렇게 하고 들어간다고. 그래서 그리스에는 소피스트,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이렇게 나오고 그다음에 헬레니즘도 고대니까 거기에 스토아, 에피쿠로스 나오고 아까 조금 전에 스토아, 에피쿠로스는 있었을 거고 그러면 이거는 스토아, 에피쿠로스 아닌가 본데? 이런 정도 생각하고 들어갈 수 있거든. 그럼 이런 문제 반 정도 푼 거예요. 반 정도. 그러니까 문제를 뭔가 분석적으로 접근을 해보자 이거지. 인간의 만물의 척도다 끝. 여기서 이거 누구지 이러고 있었으면 윤사 시험 문제 못 봤을 거야. 만물의 척도 누구네 이러고 여러분이 바로 얘기했었어야지. 누구요? 예, 소피스트. 프로타고라스라는 사람이 한 유명한 말이죠. 각각의 개인은 각각에 대해 세상의 모든 것에 대해서 각자의 기준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논리, 말투죠. 그 다음에 여기는 우리 중에 누구도 아름답고 훌륭한 것을 알지 못하는데 우린 다 모른대요. 진정한 선에 대해서, 진정한 아름다움에 대해서. 그런데 어떤 사람 자기가 안다고 생각해. 근데 나는 솔직히 난 내가 모른다고 생각해. 난 안다고 생각하질 않아. 그래서 이 작은 차이 때문에 내가 더 지혜로운 거 아니야? 다시 말하면 이 사람은 자기가 약간 무지하대. 근데 이 무지함을 자기는 뭐야? 알고 있다는 거야. 내가 모른다는 걸 알고 있어요. 나 하나 확실히 아는 거 있어. 내가 완벽히 다 모른다는 거. 그게 바로 이 무지를 깨는 시작 아니냐. 우리가 처음 알아야 되는 건 뭐냐? 내가 잘 모른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모르는 걸 이제부터 알아가야지. 그게 바로 우리 삶의 시작이고 공부의 시작이다. 그래서 잘 몰라서 실수하는 너 자신을 깨달아라. 소크라테스 아니야. 그게 뭐야? 내 자신을 알라라고 얘기하는 거죠. 소크라테스. 오케이? 이런 컨셉이라고. 그러면 분위기 파악되는데요. 맞는 말 찾기야. 옳은 말 찾기야, 여러분. 가볼게. 갑은 모든 가치관은 상대적이 아니라 절대적이다. 이 둘 중에 절대적이라고 보는 거 뭐야? 을이죠, 을. 갑이 아니다. 틀렸고요. 그 다음에 이성 바탕으로 보편적 진리 찾자. 이것도 을의 생각이죠. 소크라테스의 생각들이잖아. 틀렸고요. 그 다음에 소크라테스는 선을 알면서도 고의로 악을 행하는 사람은 없죠. 이게 맞네요, 여러분. 소크라테스는 알면 실천해요. 알면 무조건 행해요.
그러니까 아는데도 불구하고 고의로 일부러 뭔가 다른 것 때문에 자발적으로 못된 짓을 악행을 저질러 그런 사람 없대요. 소크라테스는 알면 행하니까 이걸 지행합일설이라고 하죠. 그럼 상대적으로 여기 있는 것처럼 알매도 불구하고 고의로 악을 저지를 수도 있다고 얘기하는 건 누구였죠, 여러분? 그건 아리스토텔레스였죠. 의지의 박약함으로 인해서 의지가 욕구에 져서 일부러 나쁜 짓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아리스토텔레스였죠. 소크라테스는 고의로 그렇게 할 수 없다고 생각해. 알면 무조건 실천하니까. 이게 3번이 맞는 말인데요. 4번. 을은 소크라테스네. 지혜 없이도 덕을 지닐 수 있음을 깨달아야 한다고 본다. 지혜 없이도 덕을 지닐 수 있음을 완전 틀린 말. 뭐가 틀렸게요, 여러분? 이 사람은요. 지혜가 곧 모든 덕이에요. 덕이란 우리의 어떤 인격적인 품성을 얘기하는 거잖아. 우리의 인품을 얘기하는 건데 이 사람은 알면 인품이 있는 거래. 왜? 알면 무조건 실천할 테니까. 그러니까 암과 덕은 연결돼요. 그러니까 지혜 없이도 덕을 지닐 수 없어요. 지혜가 있어야 덕을 지닐 수 있지. 틀렸고요. 둘 다 갑을이요. 소피스트랑 소크라테스의 공통점이요. 공통점. 갑을 둘 다니까 공통점 아니야? 공통점 딱 하나밖에 없어요. 뭐죠, 여러분? 이들의 공통점 하나. 이들은 둘 다 무슨 철학을 했다고요? 인간 철학을 했다고요. 그동안 사람들은 무슨 철학을 했는데 자연에 대해서 고민했었는데 이 사람들로부터 이제 인간에 대한 얘기를 하기 시작하죠. 철학 탐구 대상을 인간이 아니라 자연. 아이고, 틀렸네. 자연이 아니라 인간으로 봤죠. 그러니까 이거 틀린 말. 됐나요? 그래서 답은 3번이었네요. 그렇게 되는 문제. 이런 문제도 여러분 살짝 좀 어렵죠. 예, 조금 깊게 나오고 비교되고 있다라는 느낌이 좀 드네요. 자, 5번. 5번 문제는 예전 스타일인데요. 예,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 그대는 중생이 있다고 말하지만 중생이란 다만 허망한 요소의 집합일 뿐이다. 중생 개념이 등장했네요. 중생은 뭐냐면 원래는 생명 집단쯤 되는 거야. 생명들쯤 되는 건데 보통 우리 인간들, 사람들을 설명할 때 그냥 중생이라고 말하죠. 근데 누가 쓰는 말이야, 여러분? 누가 쓰는 말인지 뻔하지 않나요? 근데 거기다가 인연 또는 연인, 뭐 연기 이런 말 쓰기도 하죠. 우린 인연관계야 또는 뭐 연기의 관계 이런 말을 하기도 하고요. 우리의 삶을 괴로움, 고통으로 설명하기도 하고요. 뭐야, 여러분? 불교죠. 이분 누구예요? 석가모니시겠지. 오케이? 그래서 그런 석가모니 불교의 기본적 컨셉이 담겨 있다고 볼 수 있고요. 옳지 않은 거 틀린 말 찾기야. 자, 불교 기본 컨셉 틀린 말 어디 있나 봅시다. 바른 수행을 바탕으로 열반에 도달해야 한다. 맞는 말. 모든 사물, 우리는 열반으로 가는 게 목적이죠, 여러분. 이 깨달음의 세계로 가는 게. 모든 사물이 무상하지 않음을 틀렸다. 요게 틀렸네요, 여러분. 뭐가 틀렸어요? 모든 사물은 무상해요. 무상하지 않음이 아니라 무상이 뭐야? 이게 우리가 석가모니의 참법인 얘기할 때 이거 기억나세요? 재행무상하다 라는 말 했었는데 이게 뜻이 뭐였더라? 모든 현상은 항상됨이 없다. 모든 현상은 항상 그 모습 그대로인 건 아니다야. 그런 건 아니다. 그럼 결국 뭐야? 모든 현상은 변한다 그런 뜻이에요. 근데 모든 현상은 변한다는 무상의 원리를 이해하자고 인정하자고 얘기했는데 무상하지 왜 무상하지 않아. 틀렸잖아. 이게 틀린 말이죠. 그 다음에 고통, 불교에서 고통 보선하자고 얘기하고요. 그 고통의 원인이 삼독이죠. 삼독, 탐진치. 그거 제거하자 맞는 말. 만물의 상호 의존성, 이게 바로 연기성이잖아. 이게 바로 인연성이잖아. 그걸 깨달아야 된다. 그래서 나와 외에 다른 것들도 다 연관되어 있으니까 자비배 풀자. 맞는 말. 쾌락과 고행에 치우치지 않는 중도를 실천하자. 이 석가모니께서 처음으로 중도 개념을 주장하시는데 이 석가모니 때의 중도는 쾌락과 고통 어느 것에도 치우치지 않는 중간쯤의 길을 얘기하는 거야. 쾌락도 아니고 고행도 아니다. 그 중간쯤에 올바름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야. 됐나요? 틀린 거 몇 번이요? 2번이요. 됐죠? 이것도 불교 문제긴 한데요. 불교 문제 중에 우리가 3월, 6월보다는 이걸 가지고 보면 그때보다는 좀 어렵게 단순한 문제도 뭔가 조금 어렵게 등장했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6번.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원리를 적용해서 또 고대 서양 서상가, 고대 서양? 아까 지금 소크라테스랑 소피스트 나왔는데 또 나왔네요, 여러분. 이건 누구지? 영혼 전체가 지혜를 사랑하는 부분을 따르고 반목을 하지 않는다면 영혼의 각 부분이 다른 모든 면에서도 자신의 일을 할 수 있으며 올바를 수 있다라고 얘기하네요.
영혼 전체가 있는데요. 그 영혼 전체, 뭐 영혼의 각 부분 이런 말이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혜를 사랑하는 그 영혼 중에 지혜를 사랑하는 부분이 있나 봐. 이 사람 영혼이 있는데 이 사람의 영혼에는 여러 부분이 있나 봐. 근데 영혼의 그 여러 부분 중에 하나는요, 지혜를 사랑하나 봐요. 그래서 그 부분이 바로 지혜를 사랑하는데 그렇게 지혜 사랑하는 거에 얘기를 잘 들으면 그 잘 굴러갈 거다 뭐 이러고 있고요. 두 번째, 아이고 여기서 알았다. 선의 이데야 라는 얘기를 하네요. 선의 이데야를 얘기하고 있는 건 누구예요, 여러분? 저 이데야론이 누구 거였더라? 뭐 교회를 말하면 천국이라고 말할 수도 있고요. 뭐 신이라고 말할 수도 있고, 뭐 세상의 모든 좋은 것들 중에 좋은 것, 최고의 좋음, 뭐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 건데 그걸 말했던 분 누구예요, 여러분? 플라톤이죠. 저 이데야 개념은. 그래서 플라톤인 걸 그렇게 아는 거야. 그러면 그래서 그걸 본 자들은 그것을 본으로 삼고 저마다 여생을 동안 번갈아 가면 나라와 개인 그리고 자신을 다스리도록 한다. 그 선의 이데아를 본 자들이라고 나왔는데 요 선의 이데아를 본 자들이 바로 누구냐 하면 요 사람들이 바로 철학자들이죠. 진정한 철인들이죠. 그들이 이제 정치해야 된다고 생각하잖아, 이분은. 그래서 플라톤의 철인 정치론을 설명하고 있는 논리거든. 그러면 그런 논리로 이걸 완성해 보면 뭐냐? 이 영혼 중엔 이성이란 영혼이 있잖아. 걔가 사랑하는 게 바로 지혜잖아. 그래서 이거 대신 이거와 함께 뭐 기계라고 하는 게 용기를, 그 다음에 욕망, 욕구라고 하는 게 그게 절제를 달성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요게 잘 어울리면 어떤 사람 돼요? 정의로운 사람 되는 거고요. 뭐 그런 논리로 얘기하는 거였죠. 누구요? 예, 플라톤이죠. 그래서 플라톤인 거 알 수 있는데요. 여러분, 철인 정치론, 영혼 삼분설 논리. 자, 그럼 플라톤의 입장에서 뭘 찾아라? 옳은 거 찾으래, 여러분. 맞는 말 찾기를 하는 겁니다. 어디가 맞나 보자. 사실은 어떤 게 맞나 보다 뭐가 틀리나를 체크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그게 더 실력이야. 생산자는 통치자와 달리 지혜덕을 갖추어야 한다.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 거꾸로 되겠죠. 그러니까 통치자가 지혜덕을 꼭 갖춰야 되죠. 이성이 지혜를 갖춰야 되는 것처럼 통치자가 지혜를 꼭 갖춰야 되죠. 그러니까 통치자라고 바꿔야 맞는 말이고 틀렸고요. 영혼의 이성적 부분. 자, 영혼의 이성적 부분이 있죠. 뭐야? 영혼 중에 이성적 부분 얘잖아. 이 부분은 욕구에 의해 다스려져야 한다. 뭐가 이상하지 않나요? 예, 어떻게 이상하냐 하면 바뀌었어요, 이렇게. 영혼 중에 욕구의 부분은 이성에 의해 다스려져야 한다. 이렇게 쓰는 거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이성하고 기계하고 욕망이라고 하는 게 다 영혼의 세 가지 종류잖아요. 근데 이게 첫째, 둘째, 셋째 집안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첫째 집안 이성 형님 말씀을 둘째와 셋째가 잘 들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얘네들이 이 형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잘못됐죠. 거꾸로 됐지. 자, 그 다음에 3번. 도덕적 진리의 참된 근원을 현실 세계에서 플라톤은요, 모든 진리 참된 것의 본질 이런 건 다 현실 세계에 존재하지 않아요. 이데아계에 존재하지. 그러니까 틀렸고요. 4번. 모든 시민이 차별 없이 번갈아 가면 모든 시민이 통치자가 돼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무슨 평등사회인 거 아니야. 철저하게 신분제 사회고요. 통치자가 돼야 한다기보다는 정치에 참여할 수는 있지만 이 통치자는 여기 있는 것처럼 선의 이데아를 본 자들만 가능합니다. 선의 이데아를 인식한 진정한 철학자들만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틀린 말. 5번이 맞겠네요. 영혼 세 부분이 제 역할을 하면서 조화를 준다. 영혼의 세 부분이 제 역할을 하면서 조화를 이뤄서 정의로운 사람, 정의로운 국가 만들자. 이런 논리 아니야? 이게 맞는 거네. 5번이 답이네요. 5번이 답인데 1, 2, 3, 4가 왜 틀렸는지를 지적하셔야 돼요. 플라톤으로 문제가 나왔는데 플라톤 단독 문제라고 해도 문제가 쉽진 않죠. 제가 총평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단독 문제도 조금 어렵고요, 여러분. 비교 문제는 조금 더 어렵고요. 그래서 사실상 조금 깊게 문제가 나왔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여러분한테 이제 문제를 조금 어렵게 풉시다. 이렇게 내신 문제라고 생각해요. 자, 갑. 여기는 누군지 볼게요. 오랜만인데 여러분. 한국 사상가인데요. 한국 사상가. 근데 그 중에 누구실까? 한국 사상가 뭐 유학에 성리학에 누가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실학도 있고요. 그리고 우리나라 불교도 있고 뭐 이렇죠. 불교는 원효, 의천, 진울 뭐 이런 분들도 있고요. 성리학의 이황, 이희, 그 다음에 실학의 다산 뭐 이런 분들이 정약용 이런 분들이 등장할 것 같은데요. 자, 볼까요?
총체적으로 말하면 진과 속이 둘이 아니므로 하나를 고소하지 않는다. 둘이 아니므로 말미암아 곧 일심이고 아이고야 이게 끝났는데요. 일심이고 하나를 고소하지 않기 때문에 체를 들여다본다면 둘이 되는 거다. 그러니까 하나이면서 둘이고 둘이면서 하나이고 이렇게 하는 이 관계가 애매한데 그 애매한 관계를 설명하는 게 바로 일심이다. 이런 말투예요. 그래서 그걸 일심이문이라고 한다라고 하는 일심이문의 개념도 등장하고 있고요. 제가 지금 이 내용을 다 설명드릴 수는 없지만 이런 건 여러분 알지 않나? 일심 또는 일심이문이라고 말하는 게 누구예요? 예, 원효. 우리나라 한국 불교에서 원효죠. 원래 일심은 원효만 쓰는 말은 아니긴 해요, 여러분. 일심이라고 하는 말은 사실 대승불교에서 쓰는 말인데 근데 우리나라에서 원효가 그 대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일심으로 가는 두 개의 문이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그게 진여문과 생멸문이거든요. 이제 고3 되면 그런 문장도 많이 나오겠죠. 돈오와 점수의 두 문은 성인들이 밟아온 길이다. 끝났는데 여러분 돈오 점수. 돈오 점수를 얘기해요. 여기는 일심 얘기하면 원효. 돈오 점수 얘기했으니까 누구 여러분? 이건 진울이죠. 진울. 진울의 이 논리가 뭐였더라? 문득 먼저 깨닫죠. 그리고 나서 완전 나쁜 습관이 없어지는 건 아니니까 점차로 수양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돈오 이후에 점수해야 된다는 진울이야. 아, 원효 그리고 진울 이렇게 나왔네 문제가. 과거 성인들도 먼저 깨닫고 그 다음에 닦아 나아간 거다. 그 닦음을 의해 증득하지 않음이 없었다. 증득했다는 건 그 수행을 통해서 뭔가 깨달았다 그런 뜻이야. 이와 같은 변화는 깨달음의 의지에 차츰차츰 익혀나가는 거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지금 여기서 계속 이 점수가 필요하다. 점진적 노력을 통해서 뭔가를 깨달아야 된다. 이걸 지금 강조하고 있는 느낌. 어쨌든 그렇게 해놓고 맞는 거 찾기요. 여기서 맞는 게 뭔지 체크하는 거야. 가볼게요. 갑, 원효. 무명에 도달하기 위해 여러분 이게 무명에 도달하기 위해는 말이 안 돼요. 왜 말이 안 되죠? 불교에서 무명은요 무지 중에 가장 근원적 무지를 무명이라고 해요, 여러분. 그러니까 무지 무명 거의 똑같다고 보셔도 괜찮아. 같은 계열이야. 근데 불교는 무지를 좋아해요, 싫어해요? 절대 싫어하죠. 이 어리석은 것들아 잘 몰라서 우리가 해탈을 못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 무지를 깨야 되는 거야. 소크라테스처럼. 근데 뭘 무지에 도달해? 무지 무명 나쁜 거라니까. 그러니까 이건 틀린 말. 두 번째, 을은요, 선정과 지혜를 함께 닦는 수에, 요 점수의 과정에 어떻게 그럼 점수를 하냐? 이분이 하신 말이 뭐였더라? 정해쌍수합시다를 주장하죠, 여러분. 정해쌍수하죠. 선정과 지혜를 가지고 점수하자. 이렇게 얘기하잖아. 맞는 말이잖아, 이거. 됐나요? 짠. 갑과 을은 둘 다네. 대립하는 한국 불교 종파 간의 조화와 화합을 추구했다. 이거 맞는 말. 지금 니은 맞고 딕은 맞네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원효가 이렇게 하면서 일심 화쟁 사상을 주장하는데 이 화쟁 사상을 계승해서 진울이 선종과 교종의 통합을 강조하잖아. 그래서 이 둘 다 일종의 조화주의다. 한국 조화주의 불교의 대표적 분들이잖아. 맞는 말이잖아. 그 다음에 갑과 을은 누구나 도노하면 단박에 습기가 사라진다. 도노하고 나면 단박에 습기가 사라져. 그러면 도노하고 돈수하는 거네. 도노, 순간적으로 깨닫고 순간적으로 수양하는 거야. 점진적 수양 필요 없어요. 그건 우선 진울 아니죠, 여러분. 진울은 도노, 점수니까. 두 번째, 이건 원효도 아닙니다. 원효는 그렇게 순간적 깨달음이라고 하는 도노, 선종이 강조하는 도노를 강조하는 사람도 아니거든요. 선생님, 이거 누구예요? 혹시 기억하시나요? 중국 선종의 교주였던 해능이라는 분의 주장. 도노, 돈수론인 거야. 그래서 리을 아닌 겁니다. 그래서 답은 뭐야? 니은과 디귿이 여러분. 니은과 디귿 한 몇 번이요? 답은 3번. 이렇게 되는 거예요. 됐나요? 짠. 자, 8번 가봅시다. 이제 여러분들이 패턴을 가지고 문제를 좀 풀 수 있지. 자, 여기 보니까 우리 아까 한 대로 해보자니까요. 뭐가 나왔어요? 동양 고대, 고대 동양. 고대 동양 지금 계속 나왔는데 또 나왔네요, 여러분. 공맹순 노장. 그 중에 한 명일 거 아니야. 무력을 사용하면서 인을 실천하는 것처럼 가장하는 사람은 패자라고 하고요. 별로 안 좋은 사람이네. 패자에게는 반드시 큰 나라가 있어야 돼요. 덕으로서 인을 실행하는 자가 왕자야. 이 양반이 괜찮은 분이네. 이 왕자는 큰 나라가 굳이 필요하지 않다. 무력으로 사람을 복종시킨다면 다만 자기 힘이 부족하기 때문에 복종하는 것일 뿐이다. 덕으로 사람을 복종하게 한다면 기뻐하며 진정으로 복종할 거다. 그러면 결국 우리 어떡하지? 도덕으로, 즉 인으로 사람들이 스스로 복종하게 만드는 게 좋은 거 아니냐. 그것이 진정한 왕의 길이다. 그게 바로 뭐야?
왕도 정치 얘기하는 거 아니야. 그러면서 저기 뭐 얘기하고 있어요? 패자가 되면 안 된다. 그러니까 패도 정치 정말 X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 이분 누군데요? 예, 이분 맹자잖아, 맹자. 오케이? 그렇게 해서 맹자인지 아실 수 있죠. 옳은 거 찾기야. 맞는 말 찾기 가봅시다. 통치하는 인의에 기반을 둔 왕도 정치 뭐야? 답이네요, 바로. 1번이 답인데 여러분. 이분 왕도 정치 주장한 분. 인의에 기반한 왕도 정치. 맞는 말이잖아. 왕이 가야 될 길을 얘기한 거. 그럼 나머지 다 틀렸는데 뭐가 틀렸나 봅시다. 통치하는 백성들 도덕적 교화보다 부국 강비역. 지금 덕으로 다쓰자고 얘기하잖아. 부국 강비역보다는 도덕적 교화가 중요하죠. 틀렸고요. 군자는 악한 본성을 변화시키기 위한 수양에 정진해야 한다. 악한 본성을 변화시키기 위한 이건 누구 말? 이건 순자 말. 그래서 틀린 말. 군주는 나라의 근본이므로 절대 교체돼서 안 된다. 뭐 나라의 근본이라는 것도 이미 틀렸어요, 여러분. 왜냐하면 이분은 민본주의를 주장하거든요. 그러니까 군주가 아니고 백성이 나라의 근본이다. 이래야 되는 거고요. 백성들 절대 교체되지 않는다. 왕조 교체론을 주장하죠. 역성 혁명론. 그러니까 틀렸고요. 대정부가 되기 위해 의로움을 버리고 이로움을 추구해야 한다. 와, 큰일 날 말이죠, 여러분. 이로움을 버리고 오히려 의로움. 근데 정확히 말하면 요렇게 바꾸는 것도 정확한 말은 아니고요. 이분은 의로움이 더 우선한다. 의로움이 더 중요하다. 이런 의미야. 그러니까 먼저 의로운지를 생각하고 이로움은 나중에 생각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뭐 한쪽을 선택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어쨌든 틀린 말. 답 몇 번이요? 답 1번. 이렇게 되는 겁니다. 됐죠? 자, 그 다음 9번. 이 문제는 인정. 예, 좀 어렵습니다. 이게 어렵다는 게 여러분이 이쪽 파트 공부를 아직 가볍게 해서 좀 어려울 수 있는데요. 고3이 되시면 이쪽 파트를 깊게 공부하셔야 문제를 풀 수 있어요. 근데 그런 느낌의 문제가 하나 나온 거야. 중국 사상가인데요. 근데 여기 보니까 저는 이제 뭐가 눈에 띄어서 바로 어렵다고 했냐 하면 여기 사물의 이치라는 말이 나왔죠, 여러분. 그래서 여기 한자로 물리라고 써요. 물리. 사물의 이치. 그래서 물리라고 써 있습니다. 근데 그 물리와 관련된 사람들의 싸움이 둘이 있거든요. 이 물리라고 하는 게 물리 그냥 제가 쓸게요. 사물의 이치라는 의미로 물리라는 말이 있어요. 참 글씨 진짜 못 써요, 여러분. 물리라고 하는 개념이 있는데 이 물리라고 하는 게 어디 있을까와 관련해서 싸우는 두 사람들이 있는데 그게 성리학이고 그게 양명학이에요. 제가 힌트 드릴게요. 근데 성리학은 물리가 어디 있냐? 사물에 있지니까 당연히 사물에 있지. 근데 양명학은 이 물리, 사물에 있지라는 게 어디 있냐? 오로지 내 마음에 있다는 거야. 내 마음에 인식하면 그때 생기는 거거든. 물리는 결국은 내 마음에서 튀어나가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논리로 완전한 차이를 보이거든요. 근데 문장에 뭐라고 써있나 보자. 사물의 이치는 내 마음 밖에 있잖아. 그럼 어디 있어? 내 마음 안에만 있네. 누군지 알았네. 양명이네, 이 사람 양명. 내 마음 밖에 사물의 이치를 구하면 사물의 이치는 없는 거다. 이치가 어찌 내 마음 밖에 있겠냐? 무릇 마음 밖에 이치를 구하기 때문에 계속 반복하네. 그래서 네가 모르는 거야. 마음 밖에서 찾으니까. 그럼 어디 있어? 이치는 내 마음 안에 있거든.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런 양명학의 논리야. 됐나요? 그 양명학의 논리를 체크하자는 겁니다. 여러분이 양명학 많이 까먹었을 건데 성리 양명은 여러분 다시 한번 체크하셔야 돼요. 제가 이 자리에서 다 해드릴 수 없는데 꼭 다시 체크해야 돼요. 성리학 양명학. 도덕적 삶을 위해 양지를 적극적으로 발휘하자. 맞는 말이죠, 여러분. 양지의 적극적 발휘, 이게 바로 치양지를 의미하는 말이거든. 그러니까 맞는 말입니다. 양명학 말. 천리 보존하고 이기적인 욕심을 제거하자. 이게 존천리 거인욕이라는 문장이거든요, 여러분. 존천리, 천리를 보존하고 거인욕, 인욕을 제거하자라는 뜻인데 이게 성리학과 양명학의 공통된 주제죠. 맞는 말이고. 엄숙한 태도로 사물에 내재되니 사물에 내재된 이치, 사물 안에 이치가 내재돼 있대. 이거 뭐야? 성리학이잖아요. 틀렸잖아. 먼저 만물의 이치를 탐구한 후에 그 다음에 도덕을 실천하자. 이게 선지후 행위거든요. 이것도 성리학의 논리였죠. 틀린 말. 답은 기역니은 갑 1번. 이렇게 되는 거라고. 됐어요? 성리학, 양명학의 기본 원리. 선생님 모르겠어요. 개념 완성 한번 찾아보세요, 여러분. 그거 11월 달 문제도 무조건 나옵니다, 이건. 꼭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10번 갑시다. 10번은 서양 사상가인 것 같네요. 왜냐고요? 제가 어떻게 알았냐고 이게 서양 사상가인지 요거 보고 알았어요, 여러분. 공리의 원리로 얘기를 시작하잖아. 그러니까 공리주의네. 그러면 누구요? 벤담 아니면 밀 아닐까요? 공리의 원리. 근데 뭐라고 하는지 볼게요. 이해 당사자의 행복을 증가시키거나 감소시키는 경향에 따라 모든 행위를 승인하거나 부인하는 원리다.
공리의 기본적인 원리 설명하네. 근데 그러면서 모든 쾌락은 강도, 지속성, 확실성 같은 기준을 측정할 수 있다. 모든 쾌락은 측정할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하잖아. 뭐야? 모든 쾌락은 양적인 측정이 가능하다고 얘기하는 거야. 누구죠, 여러분? 예, 벤담이죠, 벤담. 이게 벤담이 말한 쾌락의 기준이었잖아요. 그럼 이분은 누구일까? 공리의 원리는 어떤 종류의 쾌락이 다른 종류의 쾌락에 비해 더 가치 있다. 이 말이 중요한 것 같아요. 더 가치 있다는 사실. 그러니까 쾌락에도 레벨이 있다는 거죠. 쾌락에 질적 차이가 있다는 얘기잖아. 누구야? 밀. 이란 거죠. 그래서 양뿐만 아니라 질도 고려하자 이렇게 얘기하잖아. 그래서 벤담과 밀인 걸 알았죠. 그렇게 알고 나서 찾자라고 하는 겁니다. 들어갈 말과 공통점 이런 걸 체크하라고. 자, 해볼게요. 그럼 첫 번째 A는 벤담만 할 말이란 얘기인데 쾌락의 질적 차이가 없고 양적 차이만 있다. 맞네요. 이건 벤담만 할 말이니까 맞는 말. 됐나요? 두 번째 가운데 들어갈 말 공통점. 이해 당사자에게 최대 행복.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은 공리주의 기본 원리니까 맞는 말. 세 번째 이것도 비례해요. 모든 인간은 쾌락을 추구하고 고통을 회피한다. 기본적으로 쾌락주의. 모든 인간이 쾌락을 추구하는 존재라는 점은 공리주의의 대전제. 이거 비에 들어가면 맞는 말. 그 다음에 행위의 옳고 그름 어떻게 판단하냐? 행위의 결과로 판단하는 거지. 이게 바로 공리주의가 행위의 결과로 모든 걸 판단하자는 주의잖아. 그래 이거는 뭐라고? 공통점이죠. 어디 들어가요? 여기 들어가죠. 비에. 야 틀렸네. 답은 그러니까 뭐야? 기억, 니은, 디귿에 들어갈 말. 기억, 니은, 디귿에 들어가는 거죠. 됐나요? 그렇게 해서 그럼 답 몇 번이에요, 여러분? 그 답이 4번에 있던가요? 4번이 답인 거지. 공리주의 벤담과 밀을 비교해서 그들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얘기하고 있네. 자, 11번. 와우. 이게 문제가 여러분 슬슬슬 어떤 느낌이 드냐면 자, 이제 좀 어렵게 가볼까? 뭐 이런 느낌이 좀 들어요. 이 문제도 여러분이 갑은 누군데? 라고 생각하셨을 가능성도 많은데 누구냐면 여러분 이 조건부 의무론을 주장하는 로스라고 하는 분이에요. 여기는요 의무의 개념을 주장하는 어떤 분이고요. 뭐 누군지 여기 분위기 파악되시죠? 요거 먼저 읽어볼게요, 여러분. 의무를 우린 실천해야 되는데 의무란 뭐냐? 법칙에 대한 존경심으로 말미암은 행위의 필연성을 말하는 거다. 이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요 말 진짜 많이 나오는 말입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의무를 주장하면서 의무를 설명한 말이에요. 행위 결과에 대해 경향성을 가질 수는 있지만 결코 존경심을 가질 수는 없다. 행위의 결과에 대해서 나는 어떤 경향성, 좋고 나쁜 경향성은 있을 수 있지만 그 행위의 결과 관련해서 내가 존경심을 갖지는 않는다. 그러면 내 존경심은 어디에만 발동하는 거냐? 의무에만 발동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이 사람이 바로 칸트라는 사람이죠. 근데 칸트라는 분이 많이 문제가 좀 있다고 이제 비판을 받았어요. 뭐냐 하면 의무는 강조했잖아. 근데 의무끼리 충돌할 때는 어떡하냐. 뭐 이런 문제에 대한 설명을 안 했거든. 근데 그걸 이제 로스라고 하는 이분이 로스입니다. 로스라고 하는 분이 그 문제를 해결해 주는 거야. 이제 뭐랄까 칸트를 계승한 의무론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분은 뭐라고 생각하냐? 의무를 조건부 의무래요. 이분은 뭐라고 생각하는 거냐면 의무는 요 앞에 쓸까요? 절대적인 의무야. 무조건적인 의무예요. 의무면 무조건 실천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근데 그 의무끼리 충돌하면 어떡하냐고. 부모에게 효도하라와 거짓말하지 말라가 충돌하면 어떡하냐고. 그랬더니 이분이 이제 칸트 선생님이 실수하신 건데 의무는 무조건 해야 되는 의무가 아니다. 조건부 의무다. 그럼 조건부 의무란 말이 뭐야? 하나를 선택하면서 하나를 포기할 수도 있는 거라는 거야. 의무 중에 하나는 유보할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논리입니다. 다른 조건부 의무와 갈등하지 않을 때는 실제적 의무가 되지만 다른 조건부 의무와 갈등할 때는 우선적으로 딴 걸 위해서 먼저 무시할 수도 있는 거다. 이분이 이제 이 실제적 의무라고 얘기하는데 의무가 두 개가 충돌할 때 실천해야 되는 거. 우리가 스스로 선택하는 그 의무를 actual duty, 그래서 실제적 의무라고 하는 용어를 쓰기도 해요. 로스입니다. 어려웠어요. 이렇게 해놓고서 문제를 풀으래. 그러니까 공리주의 비교한 두 문제, 여기 의무론 비교한 두 문제 이렇게 나온 겁니다. 자, 이렇게 해놓고 문제 풀자는 건데, 자, 첫 번째 그럼 A에 들어갈 말 도덕법칙은 무조건적 명령의 형식으로 나타나는가? 이건 칸트죠. 로스는 아니고요. 그러니까 X오거든요. 들어갈 말이 아니네. A에 들어갈 말이 아니죠. 도덕적 의무라도 직관적 판단에 의해서 유보될 수 있냐? 로스가 하는 말이죠. 5구 X거든요, 이거. 그러니까 B에 들어갈 말, 로스는 맞는 말이네요. 니은 맞겠네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디귿. C에 들어갈 말이니까 칸트에게 할 말이네요. 아무런 제한 없이도 선한 것은 오직 선우진가.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지, 칸트가. 디귿 맞네. 그 다음에
동정심으로부터 나온 행위는 도덕적 가치가 없는가? 없죠. 이 동정심이라고 하는 자연적 경향성에 의해서 움직이면 안 돼요. 우리는 도덕 법칙에 대한 존경심에서 움직여야 돼. 그럴 때만 도덕이에요. 그러니까 그건 도덕적 가치가 없죠. 동정심에서 나왔다면. 맞는 말. 뭐야? 니은, 디귿, 리을이 답인데요, 여러분. 니은, 디귿, 리을. 답 몇 번이요? 답 그래서 5번에 있네요. 10번, 11번. 문제가 좀 어려지기 시작했어요. 12번 가볼까요? 중세사상가 두 명을 비교하래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 누군지 알아야 되지 않나요? 두 명밖에 없잖아, 우리가 배우는 사람은. 아우구스티누스와 아퀴나스만 머리에 염두 두셨으면, 뭐 교부 철학 대 스콜라 철학 이렇게만 염두에 뒀으면 문제 풀 수 있지 않았을까? 근데 여기 좀 쭉 보니까 문장 형식이 절제란, 용기란, 정의란, 지혜란 이런 말로 나와 있어요. 이게 뭐야? 플라톤의 사주덕이야. 근데 플라톤의 사주덕을 계승한 다음에 그걸 절제도 결국 사랑이고, 용기도 결국 사랑이고, 정의도 결국 사랑이고, 지혜도 결국 사랑이야 이렇게 얘기한 사람, 사주덕을 모두 신에 대한 사랑의 개념으로 설명한 사람이 누구냐? 이게 아우구스티누스죠. 아우구스티누스가 플라톤을 계승하면서 사주덕도 모두 신에 대한 사랑이다라고 설명하는 사람이잖아. 그렇게 아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긴 자연법의 제1원리를 얘기했는데, 이 자연법의 원리를 얘기한 게 자연법 학자 누구예요, 여러분? 이게 이제 아퀴나스죠. 그래서 아우구스티누스와 아퀴나스를 구별할 수 있는 겁니다. 자연법의 원리와 함께 우리에게 신이 또 주신 자연적 성향에 대해서 나열하고 있죠. 요런 것들이 자연적 성향이었죠. 그래서 아우구스티누스, 아퀴나스 이렇게 나오고 나서 문제 맞는 거 풀자는 건데, 자, 첫 번째 적절한 거 찾기네요. 1번 아우구스티누스 문제 2개야. 신의 도움 없이 인간의 노력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 그럼 우리가 교회를 왜 다녀요? 신의 도움 없이는 안 돼요, 여러분. 신의 은총이 함께 해야 돼. 틀렸어. 두 번째 갑. 선뿐만 아니라 악도 전지전능한 신의 창조물이다. 아니죠, 여러분. 이 사람의 개념에서 악은 되게 중요한 개념인데요, 여러분. 선은 신의 창조물이 맞는데 악은 그 창조하신 선이 점점 없어져 결여돼 가는 상태를 악이라고 할 뿐이지, 악은 따로 만드신 게 아니에요. 틀렸고요. 악은 신의 창조물이 아니야. 수능에도 많이 나와요. 자, 3번. 그래서 둘 다 틀린 말. 그러면 3번, 4번. 아퀴나스요. 인간은 이성을 통해 영원법을 완전하게, 영원법은 여러분 우주 관련 법이거든요. 그럼 우리가 이성을 어떻게 완전하게 이해해요? 그건 신의 영역의 법입니다. 틀린 말이고요. 우린 자연법의 일부를 인식할 수 있는 거죠. 영원법에서 조금 따온 자연법, 그걸 인식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4번 을 이성을 통해 신의 존재를 논리적으로 증명할 수, 이건 맞죠. 이성을 근데 통해서 증명할 수도 있고요, 신의 은총을 통해 증명할 수도 있고요, 감각적 경험을 통해서도 증명할 수 있어요. 그 증명 방법이 크게 한 5가지쯤 되죠. 어쨌든 맞는 말이고요. 5번 갑과 을 참된 행복은 신의 은총을 통해서 현세에서 이루어진다. 이거 틀렸어요, 여러분. 뭐가 틀렸게요? 이거 틀린 거? 요거요. 현세에서. 내세에서 이루어지죠. 예, 기독교에서는 현세에서 참된 행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내세에서, 우리 죽어서 하나님 만나서 하나님 옆에 가서 행복한 겁니다. 오케이? 그게 틀린 말. 답은 그래서 4번이었나요? 됐죠? 그렇게 해서 푸시는 거고. 10, 11, 12 만만치 않아요. 13 가볼까요? 13도 어려워요, 여러분. 13도 좀 어려운데, 제가 근데 그렇게 어렵다고 말씀드리는데, 여러분 어려운 건 여러분이 지금 한번 내신 때문에 공부하시고 나서 제대로 공부하지 않은 상황이어서 어려운 건데요. 고3 돼서 공부를 좀 하시고 나면 이 정도는 어려운 문제는 아닙니다. 지금 제가 계속 어렵다고 하는 건요, 뭔가 비교돼서 어려워요. 누군가와 누군가가 비교돼서 문제가 좀 어려운데, 이것도 비교되는 겁니다. 더구나 누구라고 아무도 설명도 안 해놨어요. 그러니까 진짜 어렵죠. 근데 여기 보니까 칠정이란 단어가 있고 사단이란 단어가 있어요. 그거 혹시 기억나세요? 칠정과 사단? 누가 싸웠던 논리였더라? 칠정과 사단이? 그래요. 이걸 사단 칠정론이라고 하잖아. 사단 칠정 논쟁이라고 하고요. 이 사단 칠정 논쟁을 가지고 우리나라에서 유행하잖아요. 이황이라는 분이 있었고 이이라는 분이 있었잖아. 근데 이황이라는 분은 리가 있고 기가 있는데 이게 움직여서 4단, 이게 움직여서 7정이 나온다. 그래서 4단과 7정은 출발점이 다르다. 이런 말씀 하시는 거고, 이 이는 움직이는 건 기뿐이고 나오는 건 7정인 거다. 근데 이 7정 중에 선하고 악한 측면이 있는데 그 중에 선한 걸 4단이라고 부를 뿐인 거다. 그럼 여기 기가 움직였는데 리는 어디가 있느냐? 리는 이 위에 살짝 올라타고 있는 거죠. 이렇게 얘기하는 요 논리 가지고 둘이 싸우시는 거였잖아. 됐나요? 기억하세요? 기억이 나요? 자, 그런데 그거 가지고 문제를 좀 풀자는 건데 한번 가봅시다.
뭐라고 하시냐 하면 7정뿐 아니라 4단 또한 기발해서 이가 탄 것이다. 잘라. 7정뿐만 아니라 4단도 기에서 나왔대. 근데 이분은 보니까 4단은 리에서 나왔잖아. 기에서 안 나왔잖아. 그러니까 이분은 7정이 기에서 나왔는데 그 중에 4단이 있는 거니까 4단도 기에서 나온 거지.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는 건 누구야? 이 2죠. 이 2예요. 그렇게 설명하는. 그런데 어떤 사상가가 4단은 리에서 나왔다라고 얘기하는데 4단이 리에서 나왔다가 누구야? 이 황이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하신 분은 이 2인데 그게 이제 그 사상가가 이 황이잖아. 그러니까 이 황한테 할 말 찾기죠. 이 황을 지적하는 말을 찾는 거야. 나는 이러한 주장에 대해서 뭐라고 생각한다. 이 이가 이 황한테 할 말 찾기. 그러니까 이 이의 입장을 찾는 거죠. 됐나요? 자, 그렇게 나온 문제인데 첫 번째, 4단은 7정을 포함한다. 4단은 7정을 포함한다는 말은 아무도 하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2만 7정이 4단을 포함하죠. 그러니까 누구도 할 말이 아니니까 틀렸고요. 4단과 7정이 바라는 연원이 다름. 바라는 시작이 다르다고 말하는 건 누구야? 이건 이황이잖아. 이황이 넌 왜 그걸 모르니? 이렇게 말하는 거니까 이황이 할 말이지 이건. 세 번째, 7정은 악으로 흐를 가능성이 있다. 갈게요. 일로 와보세요, 여러분. 이 사람도 7정이 선하고 악할 수 있다고 얘기하고요. 이 사람도 7정이 선하고 악할 수 있다고 얘기해요. 7정이 악으로 흐를 수 있는 건 둘 다 말하는 공통점이에요. 그러니까 7정은 악으로 흐를 가능성이 있음을 너는 간과하는구나. 누가 누구한테 간과해? 둘 다 공통점인데. 둘 다의 공통점. 누가 누구한테 할 말이 아니죠. 틀린 말. 4번. 이와 기는 사물에서 분리될 수 없다. 이게 이기, 불상, 리라는 개념이거든. 이것도 공통점이거든. 누가 누구한테 할 말이 아니죠. 리의 운동성이 없음. 리는 움직이지 못해요. 그래서 바랄 수 없어요. 왜 그걸 모르세요? 그래, 리는 움직이지 못해요 라고 이 사람 말하겠지. 이 사람은 뭐만 움직이니까? 기만 움직인다고 보는 사람이니까 선생님, 리는 움직이지 않습니다. 왜 그걸 모르십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게 맞네요. 5번이. 이가 이황한테 할 말로 맞는 말은 5번입니다. 와우. 연속 4문제가 어려워요. 이게 이번 시험의 어려운 포인트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자, 14번. 근대사상가로 한 명이 등장하는데, 이 한 명 문제니까 뭐 이 사람을 좀 정확히 알자라고 나온 것 같은데요. 별로 어렵지 않을 것 같아. 근대사상가 신 이외의 다른 신. 근대에 여러분 신 얘기하는 사람은 한 명밖에 없지 않나요? 근데 그 사람이 얘기하는 개념이 실체와 양태라는 개념, 영어로 말하면 substance와 mode라고 하는 개념을 갖고 설명을 해요. 그래서 신이 곧 실체이며 그 실체에서 튀어나온 게 다 양태들이죠. 우리 자연과 인간 모두가 다 양태죠. 이렇게 말하는 사람 누구예요, 여러분? 스피노자죠. 스피노자. 그렇게 얘기하는 논리에서 이 신내, 뭐 이걸 이제 우리가 범신론이라고 얘기하죠. 유일한 실체에서 튀어나온 게 자연이야. 그래서 결국 신이 곧 자연. 이렇게 얘기하는 사고방식을 우리가 범신론이라고 하잖아. 그걸 이걸 갖고 알 수 있고요. 스피노자고요. 자, 그래놓고 1번 하는 거야. 신은 뭐야? 아니요라고 할 말 찾기 해볼게요. 다 대답을 해보자. 신은 만물이 존재하고 작용하도록 하는 내재적 원인입니까? 그냥 내재적이고 필연적인 원인. 예, 맞습니다. 무한한 존재인 신 이외에 어떠한 실체도 존재할 수 없습니까? 네. 신만이 유일하게 실체이고 무한한 존재예요. 유일하게 무한한 존재예요. 맞는 말. 자연 안의 모든 일은 필연적 인과법칙에 따라 생겨나는 겁니까? 예, 맞는 말. 그게 자연의 원리가 곧 신의 원리죠. 모든 건 필연적으로 그렇게 결정되어 있어요. 맞는 말. 그 다음에 4번. 사물의 궁극적 원인과 질서를 인식할 때 참된 행복이 옵니까? 이게 바로 이 사람이 말하는 참된 행복의 논리잖아. 모든 세상의 원리에 대해서 궁극적 원리, 그 질서, 원인과 결과의 관계에 대해서 완벽히 인식해라. 그게 행복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정념의 예속에서 벗어나기 위해 자유의지를 여러분 이게 틀렸어요. 이 사람은 정념의 예속, 이게 수동정념이라고 하는 건데요. 수동적 감정의 예속에서 벗어나길 바래요. 그러니까 밖에서부터 오는 내가 스스로 발산하는 감정이 아니라 다른 것의 주변 상황 또는 타인에 의해서 생기게 되는 감정, 뭐 짜증, 뭐 열받음, 뭐 이런 거겠죠. 그런 류의 것들. 그런 류의 것들을 해서 벗어나기를 바라는 거 맞아. 여기까지. 벗어나기 위해 맞는데 자유의지를 발휘해라. 이 사람은 인간도 신도 자유의지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야. 인간도 신도 자유의지가 없어요.
우린 그래서 세상의 모든 걸 그냥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야. 근데 무슨 자유의지를 발휘해요. 정림의 예속에서 벗어나기 위해 신의 원리에 대한 이해와 인식이 필요하지 자유의지의 발산이 필요한 건 아니야. 이게 틀렸어요. 이게 5번이 틀렸는데 문제가 만만치 않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15번. 근대 한국이다. 근대 한국은요. 근대 한국 사상이라고 하면 뭐 개항기 사상, 위정척사, 동학, 개화, 뭐 원물교, 증산교 이런 게 나올 것 같은데요. 난세를 구하는 길은 이단을 배척하는 거다. 이단을 배척해버리지. 이단을 배척하는 길은 정학을 밝히는 거다. 바른 학문을 세우고 이단을 배척하자고. 바른 학문을 세우고 바른 학문을 세우고 지키고 사악한 걸 배척하자. 위정척사파네요. 이항로의 글입니다. 한울림 얘기를 해요. 한울림 얘기를 하니까 여러분 뭐야? 동학이죠. 여기 반상이란 말이 있는데 양반과 상민입니다. 양반과 상민. 그러니까 신분제의 구별 한울림이 정하신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신분제 타파하자 이런 느낌이야. 동학이 그렇게 주장합니다. 자, 이래서 척사파와 동학이 나왔는데 이거 설명으로 맞는 거 찾으래요. 설명으로 옳은 거 찾기 가볼게. 갑. 동양의 도와 서양의 기술을 조화시키자. 이건 동도서기론적 발언이죠, 여러분. 이 사람들은 서양 거 완전 싫어해요. 을은 기존 차별적인 신분제를 타파해야 돼. 뭐야, 이게 맞네요. 신분제 타파하자고 얘기하잖아. 반상의 구별이 어디 있냐고 얘기하잖아. 2번이 답인데요, 여러분. 자, 그럼 나머지 왜 틀렸을까? 3번. 을은 갑과 달리, 갑은 을과 달리, 갑이 그런데 현세에서 지상낙원, 이 현세에서의 지상낙원은요, 여러분, 동학이 처음 주장해서 증상교, 원불교로 이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선 이렇게 바꿔야 맞는 말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서양 종교 학문에 수용하자, 서양 종교와 학문을 수용하자고 말하는 건 우리나라 근대 시대의 서학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뭐 척사, 동학, 개화 모두 다 아닙니다, 여러분. 다 틀린 말이에요. 그러니까 답이 될 수 없고요. 그러면 결국 맞는 말 찾기는 몇 번이요, 여러분? 그래서 답은 2번이 된 거죠. 자, 16번. 여기도 있네. 5번. 갑과 을에 대해서 유교적 가치의 체계를 근본적으로 개혁해야 한다. 갑은 여러분 절대 안 되죠. 유학을 절대 계승하자고 얘기하는 사람이야. 어떻게 근본적으로 개혁을 해요? 갑이 완전 틀렸죠. 그래서 답이 그래서 2번인 겁니다. 됐죠? 자, 그렇게 해서 15번도 좀 여러분이 낯설었나요? 말투가 좀 어려웠던 것 같아요. 1, 2, 3, 4는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닌데. 16번. 근데 여러분 진짜 어려운 건 진짜 어렵다 또는 진짜 우리가 이제 앞으로 조심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드는 건 16번입니다. 이 16번 문제가 아직까지도 수능에서 깊게 안 나왔는데요. 저는 여러분 때쯤 깊게 나올 거라고 생각해요. 제가 뭘 설명하나 보세요. 인연으로 생겨난 것, 인연 동그라미 칠게요. 불교내. 그것은 공성이라고 부른다. 그건 공함이라고 부른대. 공이라는 성격이라고 부른대. 근데 그 공성은 가명이며 거짓 이름이며 그 공성이야말로 중도이다. 이렇게 제가 이렇게 몇 개를 동그라미 쳤죠, 여러분. 인연, 공성, 가명, 중도로 이어지는 요 개념이 뭐냐 하면 이게 중관학파의 개념들이에요. 중관학파라고 하는 사람들은요, 세상은 인연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인연이라고 하는 건 잠깐의 관계 인연. 그 인연이라고 하는 건 오래가지 못해요. 영원하지 않아요. 그래서 임시적이야. 임시적이기 때문에 다 공성, 비었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사실은 다 거짓 이름일 수 있고,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것에 치우치지 말고 중간쯤을 바라보는 자세가 필요하대요. 그래서 중간쯤을 바라보자. 이래서 중관이에요. 대승불교가 그래서 중관학파와 무슨 학파로 이렇게 나누어지죠. 뭐로 나누어지더라? 유식학파로 나누어지잖아. 근데 유식학파는 뭐냐 하면 그래 세상이 공하다는 거 연기이기 때문에 공성이라는 거 인정한다. 근데 문제는 뭐냐? 그 연기이기 때문에 공하다고 하는 나의 인식은 인정해야 될 거 아니냐. 무슨 나의 인식까지 없다고 얘기하냐. 나의 인식은 인정하자. 오직 인식은 인정하자. 그런 뜻이야. 오직 유자에 인식할 때 식자예요. 그래서 유식학이라는 게 나와서 그런 중관학파를 비판하기도 하고 공통점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대승불교의 양대 학파인데 이게 여러분 교과서에서 자세히 써 있거든요. 근데 아직 수능이 안 나왔어요. 올해라고 본다니까. 여러분이 시험 볼 때 나온다고 본다니까. 분별하는 것과 분별되는 것은 모두 식이 변화하는 작용에 의한 거다. 우리의 인식이 중요하다는 거야. 그런 것이므로 실제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므로 오직 식만이 존재하는 거죠.
나의 인식만 이렇게 말하는 유식학파입니다. 그래서 중관학, 유식학인데 자 갈게요. 윤회를 지속하는 것을 수행의 목표로 한다. 이건 여러분 불교 기본상 틀렸습니다. 윤회를 지속하는 거 불교는 여러분 윤회라고 세상을 바라보지만 우리의 삶이 전생, 연생, 내생 돌아가긴 하지만 그 윤회를 좋아하지 않아요. 싫어해요. 윤회를 벗어나길 바래. 그러니까 틀린 말이에요. 그 다음에 유식학, 마음의 작용이 모든 현상을 만드는 맞는 말이죠. 이게 마음의 작용을 강조하는 거예요. 유식학은. 니은 맞는 말. 그 다음에 디귿, 가와 나는 인연으로 생겨난 사물은 공하다. 이게 이들의 공통점입니다. 맞는 말. 니은하고 디귿이 맞는데요. 그래서 여기까지는 똑같아요, 여러분. 요렇게까지는. 여기까지는 똑같습니다. 기본적으로 논리가. 그 다음에 리을, 가와 나는 자연의 모든 존재를 이것도 불교적으로 틀렸네. 불교에서는요, 모든 건 변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고정불변 없고요. 불교에서는 실체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무조건 불교적으로 틀린 말이네. 답은 그냥 뭐야? 니은과 디귿이죠. 제가 보기엔 살짝 봐준 문제. 어렵게 낼 수 있는데 살짝 봐주면서 여러분 이런 거 좀 공부하세요. 11월 달에 세게 갈 거야. 이런 느낌의 문제예요. 이 중관학과 유식학도 좀 체크해 두시고요. 자, 17번 문제. 17번 문제는 고대 서양 사상가래요. 우리 나올 사람 다 나왔는데 여러분 한 명만 지금 안 나왔는데 그 사람이겠는데요. 덕이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지적인 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품성적인 덕이 있죠. 됐죠 여러분? 이 사람 누구예요? 아리스토텔레스죠. 아리스토텔레스. 덕을 두 가지가 있는데 지적인 덕, 이론적, 실천적 지혜와 같은 그래 품성적인 덕, 중용의 덕들인 이런 덕이 두 가지가 있다는 거 아리스토텔레스 아니야. 됐나요? 그렇게 해놓고 옳은 것 찾기를 맞는 게 어디에 있을까? 가볼게. 지적인 덕이 없어도 중용 상태를 파악할 수 있다? 틀렸죠. 지적인 덕이 없으면 안 되죠. 지적인 덕인 실천적 지혜가 있어야 중용 상태인 걸 알 수 있죠. 틀린 말. 그 다음에 품성적인 덕은 누구나 선천적으로 서양의 아리스토텔레스뿐만 아니라 서양의 모든 덕 이론은 여러분 다 후천적입니다. 그러니까 틀렸고요. 도덕적 알미 있어도 의지가 나약하면 맞는 말이에요 여러분. 아까 우리 소크라테스 할 때 했었는데 알아도 의지가 나약하면 다른 말을 바꿀까? 고의적으로 악행을 저지를 수도 있다. 이게 맞는 말이에요. 이 아리스토텔레스가 이걸 이제 중시하는 말이지. 독줄과 같은 악한 행위라도 반드시 중용이 있다? 아니요. 아리스토텔레스는 모든 게 다 중용, 즉 적절함이 있는 게 아니고요. 도둑질이나 사기 같은 건 절대 중용이 없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시기 질투하는 거, 그 다음에 도둑질하는 거 이런 건 중용이 존재하지 않아. 용기는 어떤 경우에도 두려움을 완전히 이것도 틀렸어요. 용기라고 하는 건 무서울 땐 무서워할 줄 알고 무서워하지 않아야 될 땐 무서워하지 않는 게 용기죠. 절대 100%안 무서워 이게 용기는 아니야. 그러니까 이것도 틀렸죠. 그래서 답은 3번. 이런 선지만 알면요. 아리스토텔레스 문제 나와도요. 여러분 고3 와서도 어렵지 않습니다. 나올 만한 어려운 것들은 다 체크된 것 같아요. 자, 18번. 근대 서양 사상가? 이분도 나올 만한 분이죠. 항상 시험 문제 한번 등장하는 분입니다. 인상들. 이게 인상 나왔는데 인상은 이미지야, 여러분. 이미지. 우리에게 어떤 행동이나 어떤 사람의 말들을 보면 말들을 우리가 느끼면서 어떤 인상이 생기잖아. 그 인상을 구별하면서 우리는 도덕적 선악을 알게 되는데 인상들을 구별하는 것은 특정한 고통과 쾌락일 뿐이다. 그러니까 인상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고요. 따라서 도덕적 구별에 대한 탐구는 우리가 어떤 성격을 보고 만족이나 거북함을 느끼게 되는 어떤 원리에 따라 설명되는 거다. 어떤 걸 봤어요. 근데 우리가 어떤 걸 보고 나서 만족해, 거북해 이렇게 느낀다는 거야. 만족하거나 거북한 거야. 다른 말로 바꿀까요? 호감을 느끼거나 비호감을 느끼는 거예요. 그런 걸로 도덕은 구별할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러면서 마지막에 유명한 말을 해요. 그래서 도덕의 문제는요.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즉 다시 말하면 이성적 판단이 아니고요. 감정적인 느껴짐인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도덕은 그래서 느끼는 거다라고 말하는 사람. 이 사람 누구예요, 여러분? 데이비드 휴미라는 사람이죠. 요거 우리 뭐라고 그래요? 주정주의라고 말하는 거죠. 그런 휴미 나왔네. 자, 흉과 관련해서 맞는 말 찾기인데 기억, 니은, 디귿, 리을 맞는 게 어디 있을까? 해볼게요. 맞는 말. 이성만으로 도덕행위에 직접 동기가 될 수 없다. 맞는 말이죠. 이 사람은 뭐로 판단? 감정으로 판단한다니까. 감정의 메인으로 판단을 하면요. 이성이 부수적으로 도와주긴 해요, 여러분. 근데 이성만 갖고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성 갖고는 안 된다. 맞고요. 행위에 대한 선악의 구분은 이성이 하는 감정이다. 맞죠? 주정주의. 공감 능력을 바탕으로
공감 능력인데 여러분 공감 능력이 어떤 공감 능력이냐면 타인의 행복과 불행에 대한 공감 능력이야. 그래서 사회적 공감 능력이에요. 그걸 바탕으로 사회적 시인의 감정 또는 사회적 부인의 감정을 느낄 수 있다. 맞는 말. 이 호감, 비호감 느낀다 이런 얘기야. 맞는 말. 도덕적 감정은 사회적 유용성과 무관한 쾌락과 고통의 감정. 아유. 사회적 유용성과 연관돼요. 나도 남도 호감 느낄 수 있는 걸 그래서 선이라고 하고요. 나도 남한테도 짜증나는 걸 그래서 비호감, 악이라고 하거든. 그러니까 이건 틀린 말이죠. 사회적 유용성과 무관하지 않아요. 연관되죠. 답은 뭐야? 그러니까 1, 2, 3. 기역, 니은, 디귿이 맞는 거네요. 답은 그럼 1번인가요? 그런 문제가 하나 나왔고요. 흉, 스피노자, 뭐 무조건 수능에서 나오는 문제입니다. 자, 그 다음에 19번. 중국 사상과 한국 사상과 비교됐어요. 뭐 이런 문제가 나오면 좀 어려워지는 건데 인이라고 하는 건 천지 만물을 낳는 마음, 사람들은 그것을 얻어 마음으로 삼는다. 우선 인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어. 그러니까 유학 쪽인 것 같아. 근데 그러면서 인은 인간의 본성이며 하늘의 이치이다. 그러니까 본성이자 하늘의 이치네요. 이거 이어보실래요, 여러분? 성이 곧 리잖아. 인이라고 하는 성이 곧 리인 거잖아. 성이 곧 리다라고 하는 설을 주장하시는 건데요. 성증리설 이거 누구야? 주의 선생님이라니까. 이분은요. 인이란 두 사람 사이에서 자신의 본분을 다하는 걸 말한다. 이는 본래 마음에 내재한 덕이 아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선천적인 덕이 아니다. 그런 게 아니라 실천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거다. 그러니까 인이라고 하는 건 만들어지는 거다. 누구요? 정약용. 인의 예지는 여러분 우리의 노력으로 만들어지는 거였죠. 그래서 성리학의 주의와 정혜경이 둘이 나오는 겁니다. 됐나요? 그래 이것도 여러분 정말 수능의 주제로 너무 좋고요. 근데 1, 2, 3, 4가 여러분한테 되게 어려울 것 같아요. 갑 볼게. 본연지성을 길지성을 변화시켜야 한다. 이 말은 틀렸고요. 여러분 이분은 요 말과 관련해서 어떻게 맞냐면 기질을 변화시키자. 이 말만 맞죠. 이 말만. 기질을 변화시켜 본연지성을 회복하자. 드러내자. 이런 말이 맞습니다. 틀린 말. 그 다음에 두 번째. 갑. 인이 윤리적 실천을 통해 후천적으로 형성된다. 이건 갑이 아니라 을이 이렇게 말한다니까. 을이 후천적 형성을 주장하고요. 그 다음에 3번. 을은 타고난 인의예지의 덕을 함양해야 한다. 을이 아니고 갑이네요. 갑이 타고났다고 생각합니다. 4번. 을은 선을 좋아하는 경향성, 여기 기호라고 써 있는 거야. 선을 좋아하고 또는 악을 싫어하는 경향성이 바로 인간의 본성이다. 딩동댕. 이게 맞는 말이에요. 4번. 성기호설. 이게 맞는 말이죠. 5번. 갑과 을은 모두 욕구를 제거해야 도덕적 삶이 가능하다. 을은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을은요, 인간의 욕구를 긍정적으로 본 사람이야. 욕구가 있어야 어떤 행동이든 하게 되는 거다. 그래서 무조건 나쁜 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 틀린 말이냐, 그게. 자, 그래서 답이 몇 번이요, 여러분? 답은 4번이었죠. 자, 마지막. 20번 문제는 다시 조금 쉽게 좀 돌아가는 느낌이 좀 드는 문제인데요. 이름이 바르지 않으면 이렇게 말하면서 여기 이름을 바르게 하는 게 바로 정명이죠. 정명하지 않으면 이런 얘기야. 그러니까 누구예요, 여러분? 이거 공자님 말씀하셨던 유명한 문장이죠. 정명론. 여기 있는 이거는요. 천하에 금기하는 것이 많은 백성은 더 가난해지고 백성에게 이론 기구가 많을수록 나라는 더 혼란해진다. 그러니까 뭔가 금하는 게 많아? 그럼 더 짜증나. 뭔가 이로운 게 자꾸 많아? 그럼 더 짜증나. 이러는 거죠. 사람에게 재주나 기교가 많아? 그게 오히려 문제인 거야. 법령이 많아? 오히려 도둑이 많아지네. 이것도 되게 유명한 문장이거든. 그러니까 억지로 만들어진 저런 것들이 뭔가 많으면 더 나빠진다. 그럼 어떻게 하면 좋아지는 거야? 다 없애자. 금기하지 마. 기구도 만들지 마. 재주나 기구도 높게 생각하지 마. 법령 같은 거 다 버려. 이렇게 얘기하잖아. 어느 쪽이야? 도가 쪽이죠. 노자가 하신 유명한 말씀이야. 노자가 하신. 그래서 공자, 노자, 유학대, 도가의 기본 컨셉이 지금 부딪힌 겁니다. 그렇게 해서 문제를 내신 거예요. 그래놓고 뭘 찾으라고요? 맞는 말 찾기. 갑이요. 공자님. 각자 자신의 지위에 걸맞는 역할을 해라. 그게 바로 뭐야? 그게 바로 정명론이었잖아. 기억. 맞는 말. 니은. 을. 인위적 다스림이 없는 무위의 통치. 맞네. 무위의 통치. 무위지치라는 걸 주장한 분. 맞는데요? 디귿. 을은 갑과 달리. 을이요? 노자? 도덕보다 엄한 형벌? 여러분 이건 갑도 을도 아니에요. 엄한 형벌로 통치하라고 얘기하는 건 법과 한비자죠. 예, 디귿 틀렸고요. 리을. 갑과 을 둘 다 인의가 실현된 사회, 즉 대동사회거든요. 그걸 둘 다 추구했다? 에이, 그건 간만의 생각이죠. 이건 을은 아니죠, 여러분.
됐나요? 그래서 그 뭐야? 답은 기억 니은만 맞네요. 답은 1번이겠네요. 됐나요?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 20번까지 풀어봤습니다. 제가 조금 이렇게 기본적인 내용을 할 수가 없어서 간단히 해봤는데, 제가 누군지 뭔지 했으니까 좀 어렵다 생각되시는 건 개념 완성 파트 같은 거 찾아보시고요. 전 이 문제를 보면서 어떻게 생각하냐면, 제가 총평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고3 친구들한테 정말 기본적인 거 한번 맞춰볼래? 이런 것들은 기본이야. 그래서 이런 거 한번 풀어야 돼. 이 정도는 다 맞아야지. 이렇게 해서 지금쯤 제가 파이널 할 때 이렇게 보여줄 만한 문제예요. 그러니까 다 맞추긴 하겠지만 선지 하나하나가 다 중요해서 중요한 걸 체크할 만한 그런 느낌이 드는 문제들이라고 생각됩니다. 근데 여러분은 어려웠을 수 있죠. 어렵지만 여러분 기본일 수 있어요. 제가 3월달, 6월달에 말씀드렸지만 그럼 공부 한 번 한 거 가지고 뭐 어떤 만족을 할 수는 없잖아. 아마 이거 관심 있는 분들이 어떤 부분을 좀 깊게 알고 싶어서 들으셨을 텐데 자꾸 그렇게 노력하시는 거 좋아요. 그렇게 하고 11월달 하고 개념 완성 같은 거 다시 한번 또는 저랑 수능 개념 같은 거 들으시면 이런 것들이 이제 다 쉬워져서 내년 이맘때쯤에는 선생님 문제 괜찮은데요? 쉬운데요? 이렇게 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런 날까지 우리 같이 노력합시다. 여러분이 노력하시면 제가 항상 옆에 있겠습니다. 고맙습니다.